윤석열 대통령이 16, 17일 일본을 방문을 했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하고 여러 가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국 주요 언론의 평가를 보면은 한일 시대의 새 서막을 열었다. 한일 관계 새 출발의 전기를 마련했다. 미래를 위한 한일 관계의 새 장을 열었다. 다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하수인이 되기를 선택을 했다. 조공을 바치러 갔고 간청하러 갔다.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1호 영업사원이 나라를 팔아먹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업사원 하겠다고 했고 지난번 했죠. 또 한동훈이도 그 영업사원 비율을 대가지고 이재명의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체포동의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못 잊었던 모양이에요. 영업사원. 충격이 컸던 모양입니다. 대장동 영업사원이라 그랬더니만은. 그런데 어쨌든 이 민주당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갈 때마다 틈집을 잡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조롱을 하고 깎아내리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그 순방 외교 성과를 축소하는 데 그렇죠. 너무 급급한 것 아니냐. 외교는 국경에서 멈추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뭐 또 그다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어떤 실질을 보고 나 국가 이익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망하기만을 바란다는 그렇죠. 그런 느낌을 주는 언사를 마구 날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이 미국 뉴욕 타임즈라든가 일본 언론이라든가 제3의 언론들이 새 출발의 전기가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새 출발보다도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완전히 망가졌던 한일 관계를 복원시킨 거다. 그게 더 맞지. 뭐 박근혜 때 그 위안부 합의 이런 거 쭉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좋아졌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일본 징용 기업에 어떤 재산을 압류하겠다 이러면서 일본에서도 화이트리스트 배제. 그다음 우리한테 제일 뼈아팠던 거는 소부장. 소부장. 소재, 부품, 뭐 이런 장치. 이런 데 대해서 수출 제한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에 사실 이번에 국제 경제가 아주 힘들어지고 반도체가 아주 그 초미의 관심사가 되면서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라든가 TSMC 맞죠?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 맞습니다. 뭐 세계를 장악하고 있죠. 지금 삼성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물론 엄청난 투자를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삼성전자가 일본의 어떤 그 반도체 장비, 뭐 불화수소니, 불화 뭐 폴리아미드니, 그다음 뭐 포토 레지스트리니 이런 게 이게 반도체 그 제조하는데 필수적인 장비들이에요. 우리가 물론 우리가 기술이 발전해야 그런 걸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으면은 모르겠지만 좀 우리가 실망스럽게도 아직 그까지는 우리가 이르지 못했어요. 우리는 소부장에서는 일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일본 장비를 가져와서 우리가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가지. 조립 생산하는 국가지. 심지어 네덜란드가 있죠. 최첨단 반도체 만드는 장비를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미국에서 네덜란드에 대해서 중국에 그 장비 팔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완전히 지금 화들짝 지금 큰일 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반도체가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생산 장비를 갖다가 그리고 소재 이걸 갖다가 그 제대로 확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삼성전자가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골병이 그러니까 들었겠어요. 지금 그 결과가 지금 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 세계 1위 반도체 지위가 TSMC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제 생각에 3.1절 기념식에서 반일 외치고 이랬으면 인기 올라가고 지지율 올라가고 그랬을 건데 야당과 그 야당에 동조하는 언론이 이 문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하고 서로 협력하자는 걸 갖다가 마치
나라 팔아먹자는 그런 말 한 것처럼 뭐 군력외교 그러니까요. 이렇게 비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폄훼를 대통령이 뭐 말하자면 이런 말씀 드리긴 하지만 서울국대 나오고 뭐 구수했지만 사법시험 합격한 머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그리고 그렇죠. 청와대 참모들 그리고 국민의힘의 의원들 아니 국민한테 인기만 얻으려면 있죠. 토착 외고 박멸 네. 그다음 죽창가 네. 이런 거 부르면 돼요.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재인이 계속 높은 지지를 유지했죠. 그러니까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좀 특징인데요. 만일 정치인 출신이었으면 이번에 3.1절 기념사 그렇게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직선적이죠. 예. 국가에 이익이 된다 그러면 그 여론이 어떻게 됐든 안 보고 막 앞으로 나가는 스타일인데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여하튼 국가를 위해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는 잠시 욕을 먹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대통령이 어떤 여론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지금 그 때문에 지지율도 좀 내려간 것 같더라고요. 예.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워낙 그 야당에서 이게 마치 일본에 완전히 굴복했다느니 심지어 오늘 제가 무릎 꿇었다고 자꾸 해서니까. 페이스북에는 뭐라고 나오냐 하면 독도를 일본 땅으로 인정했다는 가짜 뉴스까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에 그 계정은 거기서 삭제해 버렸는데 그 정도로 이 또 언론이 있죠. KBS, MBC 이렇게 나오지만은 좀 공정하게 이걸 갖다 심도 있게 분석해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 거의 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옮겨서 예. 조금 약화시켜서 보도를 해버리니까 국민들은 결국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야당은 지금 보니까 어떤 국가의 이익 관계 아무 관계 없고 하여튼 윤석열만 망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지금 일본에 가는 진정한 의도 윤석열 대통령이 왜 갔겠습니까? 이번에 실무 방문이거든요. 예. 실무적 국빈 방문 아니고 이렇게 가면서까지 여론의 그 악화를 무릅쓰면서까지 이렇게 할 때는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이런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개방 경제고 수출 경제고 우리가 수출 경제가 우리가 모든 자원이라든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기술도 도입해야 되고 자재도 도입해야 되고 이런 나라에서 개방 경제에서 그 이런 중요한 그런 자원 공급 그 기술 제공처가 없으면요 나라 경제가 망해요. 예, 그럼 근데 이거 지금 그 야당 주장대로 하면 중국하고 협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야당 주장대로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야당이 그렇게 폄하하고 왜곡을 하려면 그러면 야당이 대안을 그렇죠. 제시를 제 말씀이 그겁니다. 그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욕만 해도 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특히 야당이 가짜 뉴스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파를 하고 있는데 이번의 경우도 특히 이제 의전 문제, 예, 예. 뭐 인사가 어쨌느니 저쩌느니 하면서 늘 의전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검은 망사 모자를 쓰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이 다 뒤늦게 보면 예. 가짜 뉴스로 판명이 나는데 이번의 경우도 그 탁현면이라고 있잖아요. 예,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예. 친구죠. 문재인은 탁현면 쇼로 5년간 보냈지 않습니까? 그 탁현면이가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에 절을 했다. 엄청난 의전 실수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큰 잘못이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또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그냥 쫙 퍼졌어요. 그 KBS까지 뭐 예. 또 뭐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선 예. 이 사실 자체가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원래 있죠. 어떤 싸움을 벌일 때 자신이 없고 실력이 없으면 있죠. 껍데기 가지고 싸워요. 형식 가지고. 네. 예. 진짜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싸울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3.1절 기념사라든가 16, 17일 방일이 과연 국가에 어떤 이익이고 어떤 손해가 생기느냐, 그리고 국격에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손해가 생기냐, 이런 진짜 실질적인 걸 싸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자기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예. 야당도 맞거든요. 예. 일본이 딱 되니까 지소미아 그거 회복하고 그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소부장 그거 해제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해서 다시 화이트리스트 다시 편입하고
우리 국가의 이익이 훨씬 많았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려니까 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네. 자기들이 봐서도. 그래서 나온 게 결국은 껍데기. 의전. 있는데 의전인데 그것도 엉터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도 의장대로 이제 사회로면은 일본 국기가 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옆에 이제 태극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 테레비를 비치면 일장기만 크게 보이죠. 아, 근데 그거는 잘못됐더라고, 제가 보니까. 태극기가 근곤감리. 그게 보여요, 조금. 보이더라고. 예, 보이는데. 근데 저 일장기만 어쨌든 이쪽에서 보면은 크니까 그거다가 절을 했다고 거기에다가 지금 하는데. 일본에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있죠. 일본을 방문한 겁니다. 방문하면 그 나라 그 의전 프로토콜 외교 관례라고 그래야 되나 프로토콜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따라야 될 어떤 준칙 이런 게 있으면 아니 그거는 손님이 누구 집에 가면은 그 집에 만일 저 미국 같은 데는 보면 살 때 보면 신발을 신고 안에 들어가요. 그죠? 가보셨으니까. 우리는 신발을 현관에 벗고 들어가요. 벗고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그 미국 가가지고 신발 벗고 들어갑니까? 그게 그 원칙이고 그게 예의고 문화인데 그럼 일본에서 외교 프로토콜이 그렇다면 있죠. 거기에 따르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의전은 서로 상대방 국기에 경례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요. 예, 그게 원칙인데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기시다 총리는 오히려 아주 일본 사람들 특징이 좀 그렇잖아요. 그 과다하게 좀 공손하게 허리 굽히는 게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 2배니 3배 허리를 굽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약간 가벼운 목례예요. 이렇게 굽힌 정도고요. 그다음 대통령실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일본에 왔던 베트남 이런 외국 정상들 우리보다 훨씬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허리를 많이 숙여서 일장기에 격려한 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껍데기에 얽매이는 게 일장기에 대해서 그렇게 그 나라를 방문해 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일본에 복속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쪽에서 오면서 태극기가 보이니까 태극기한테 먼저 예를 펴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정중하게 인사했죠. 태극기와 일장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관행에 따라서 서로 상대국 국기에 대해서 애를 표하니까 가볍게 목례를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일장기에다 절했다고 지금 일본에 마치 그 굴복했다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한국 대통령이고 저는 그래요. 저는 반일까지는 아니고 저는 그 길 하자는 주의인데 아무리 그 길이지만 저는 그 TV에 뭐 일본하고 한국하고 무슨 경기를 벌일 때 일본 응원 절대로 할 수도 없고 심지어 일본 사람하고 일본 선수하고 미국 선수 붙을 때도 보통 때는 미국이 좀 하지만은 한국하고 미국 붙으면 당연히 한국 응원하는데 일본하고 미국 붙으면 전 미국 응원해요. 저는 일본이 이기는 게 너무 싫어요. 이상하게 그러면 저도 안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그 윤석열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인데 아무리 그래도 나라를 팔아넘기는 사람입니까? 일본에다가 이런 걸 갖다가 전부 도대체 껍데기만 탁 가지고 그 인사하는 걸 가지고 일본에 굴복했다고. 아니 그 프레임을 잘 만든다는 건 제가 익히 알고 있었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진보들은 있죠. 좀 제발 제대로 된 걸 가지고 비판하고 그래야 싸움이 제대로 돼요. 제대로 된 비판을 해야지 싸움이 제대로 되지. 뭐든지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 아닌 것. 아주 지엽적인 문제. 제가 그 길 가다가 싸움하는 사람들 가끔 보면요. 처음에는 내용 가지고 싸우다가 불리한 쪽에서 갑자기 왜 반말하냐. 껍데기 가지고 있다. 당신 나이가 몇이야? 나오는 자기가 실질의 관계가 자신이 없으면요. 결국은 껍데기에 가지고 싸움을 붙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실질은 하면 자기가 지니까. 그래서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이쪽 이재명 대표 전부 다 하는 게 이게 그 실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왜 방위를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싸울 자신이. 그러니까 껍데기. 국민들은 잘 모른다고 할까? 아니면 언론에 의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해가 쉽잖아요. 예. 아, 대통령이 일장기에 그렇게 인사를 했다? 예. 이거 잘못된 대통령 아니냐? 이쪽에서 텔레비 비친 거 그 딱 나오면은 예. 일장기에 대만 한 것 같죠. 그 뒤에 그러니까요. 태극기가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탁켄맨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원래 뭐 이런 게 기획 그런 거 조금 하다가 문재인한테 스카우트 돼갖고 출세한 사람 무슨 아닙니까? 청양권 잘 써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옛날에. 그런데 지난번 그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갔을 예, 때도 예. 김건희 여사가 뭐 검은 망사 모자를 네. 썼는데 그게 잘못됐다기는 다른 외국 정상분도 그랬잖아요. 또 무슨 조문학을 왼쪽에서 써야 하는데 오른쪽에서 썼다고 또 했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썼던 거 아닙니까? 아, 거기다가 예. 천공이 시켜갖고 조문을 안 했다. 또 이런 얘기 하여거나 그러면은 그런 사실들이 거짓으로 드러났으면은 좀 사과라도 해야 하는데 그건 이제 입 딱 다물고 있다가 또 어디 나가면은 사실도 아닌 걸 어떻게 트집 잡아가지고 또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이런 일이 지금 계속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재명 대표라다가 진보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왜냐하면 타겟면이나 이렇게 말해도 있죠. 이 진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말 수십 번 해도 안 믿거든요. 지금 이 그 더불어민주당의 진보 쪽에서 노리는 거는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려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걸 진실로 믿고 지금 이번에도 그 일장기 앞에서 인사하는 거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그냥 온갖 전제 퍼뜨리고 있으니까 사실로 믿어본다.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독도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땅으로 인정했다고. 박지원지도 또 YTN에 나가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전혀 거론도 되지 않았고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부인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 기시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침묵을 하고 있으면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그 잘못됐다고. 아니 가짜를 전제로 해갖고 지금 박지원이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은 뭔 일만 생기면 쌍지팽이 들고 나섭니다만 그걸 YTN에 가서 거짓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박지원 전 원장은 아마 국무총리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고 교수님 말씀대로 예? 기시다가 독도 이야기했는데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인정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재명 대표 그 선거법 위반 저번에 무죄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패널이 이야기할 때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건 인정이 아니고 가만히 있었던 건 그랬거든요. 그때 무죄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서로 모순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의 싸구려 어떤 전략,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믿고 무조건 반대할 것이고 그게 내년 총선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다. 이번에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번 미국 방문 때도 이른바 가짜 자막 조작 논란이 크지 않습니까?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걸 가지고 그렇게 많은 논란을 빚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이 좌파 언론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공영방송 KBS가 그것을 가지고 아주 사실인 것처럼 그 앵커들이 아주 그 짝을 맞춰가지고 그걸 지금 옹호하고 나섰던 것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저희들 고 교수님의 전화 방송을 많이 출연해 봤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그게 지금 KBS에서는 저녁 9시 뉴스에서 그게 사과를 했어요. 앵커들이 아마 실수한 것 같다. 실수했다고. 근데 저희들이 방송 이렇게 많이 해본 사람들 그게 앵커들이 했겠습니까? 제 그럼요. 생각에는 KBS의 보도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이미 다 이게 시킨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앵커가 지 혼자서 그렇게 못 그게 합니다. 못합니다. 그게 함부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앵커가? 아니 인이어 마이크 다 그 귀에 꽂고 있는데 앵커들이 그런 게 나왔으면 그쪽에서 KBS에서 고위 간부가 알면 즉시 중지시키고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죠. 잘못된 것 같다. 그런데 그 KBS의 그 친좌파라 그래야 되나요? 친노조 이런 경영진이 전부 다 좀 자리 잡고 그다음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잡고 있으면서 그걸 갖다가 젊은 앵커 아닙니까? 남녀 앵커던데 여성 앵커는 거의 맞장구까지 쳤더라고요. 맞장구 쳤죠. 그런 거 보면은 이거는 이미 다 계획된 거다. 윤석열 대통령을 물먹이는 방법으로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화면에 태극기가 옆에 있는 게 거의 조금만 주의해서 보면요 다 보여요. 왜 그걸 KBS 이 공영방송 자기들 말대로 연봉 1억씩 받는 사람이 몇십 프로나 되는 방송에서 그걸 못 봅니까? 절반 이상이 1억씩 받습니다. 제가
방송국이 아닐 수도 그 화면 보자마자 예. 그 태극기가 옆에 있다는 게 거의 완전히는 아니지만 일부 비쳤잖아요. 예. 그럼 확인을 해봐야죠. 당연히 예. 확인을 해야 하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앵커가 그럼 그 자리에서 그거 보고 했다? 그건 있을 아니죠. 수가 없는 일이죠. 전부 이 인이어 지시- 마이크 다 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시가 오죠. 예. 이렇게 해라 저렇게 예, 해라. 예, 그게. 예. 그래서 이거는 이 앵커의 낮 방송 같았어요. 예, 보니까 낮에 예. 했던 낮에 뭐 임시 뉴스 했던 내지 2시 뉴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중계를 네, 했으니까. 중계하니까요. 거기서 그 이 남녀 앵커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이거는 좀 의도성이 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뭐 나중에 결국은 이제 태극기 있는 게 그 알려지니까 9시 방송에서 앵커들의 잘못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마는데 그래서 KBS 오늘 낮에도 제가 그거 SNS를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댓글 다는 분들이 KBS 수신료 분리 안 내야 된다. 그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방송을 하는데 누가 그러니까요. 돈 내면서 KBS를 보겠습니까? 조금만 보면 알 수 있는 걸 갖다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는데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나면은 사과하고. 그 상황을 잘못 파악해갖고 그랬습니다. 아니면 말고시 그런 이미 많이 보도가 퍼져나가버렸는데.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공영방송이고 거대 언론들 아닙니까? 특히 TV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신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 안 아닙니까? 되죠. 전국적으로 보고 있고 그러는 아주 영향력이 큰 회사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육안으로 봐도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보이더라고. 저도 봤어요. 예. 그런데 앵커들이 그렇게 서로 맞장구를 치면서 가짜 뉴스를 어떻게 보면 퍼뜨린 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KBS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에 대해서 그렇게 인사를 한 게 결국 국민한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데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확인하고 나중에 자료 화면으로 내면서 만일 진짜 일장기만 있는데 인사했으면은 그때 보도해도 늦지 않아요. 그 부분을. 그렇게 민감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아까 그렇지 않아도 여론이 지금 악화되고 있는 그거 아닙니까? 그 친일 뭐 저쩌고 하면서 그러면은 이 KBS로서는 그 당연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 부정적인 보도를 할 때 아니 그 아주 좋은 보도를 할 때도 그렇게 확인해야 되겠지만은 특히 국가 원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보도가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야죠.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요. 일장기만 있는데 거기다 저랬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문재인은 이집트 네? 2021년인가 방문했는데 방콕 그 인사했어요. 이집트 국기만 있는데다 절을 했어요. 그때 네. 의전비서관이 바로 탁현맹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탁현맹은 뭐라고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친 이집트 대통령이네요. 그러니까 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외교적으로 어떤 부족한 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하는 것은 비판하는 건 맞지만 당연하죠. 어거지로 무슨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것도 사실이면 또 모르는데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윤석열 정부를 불행에 빠뜨리고 저번에 캄보디아의 그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어떤 아동 그것도 빈곤 예. 포르노라게 해가지고 예. 하찮 그 나중에 또 거짓말로 좀 드러났지 다 않습니까? 드러났죠. 그다음 뭐 그 조명을 비추고 찍었느니 뭐 하여튼 요런 것까지 그런데 장경태 고발했는데 그때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됐는지 뭐 불려갔다는 얘기도 없고 그렇습니다. 요새 뭐 전부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사과라도 해야 하는데 예. 사과도 안 해요. 정말 그런 행태는 좀 아무리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국익 차원에서 더군다나 대통령이 순방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대표까지 나서서 욕을 해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국내 문제로 그치면은 뭐 그냥 국내에서 소란 정도로 가십 정도지만은 일본에서 일본 언론이 다 보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뭐 우리나라 주재원들 일본 언론 주재원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한국 국격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